지금 우리 아이 수학 선행 시키고 계신 분? 그럼 혹시 지금 복습이나 후행 시키고 계신 분? 가뜩이나 할 게 많아서 복습까지는 안 시키고 있는데 지난 과정에서 구멍이 보인다고요? 그냥 넘어가도 될지 걱정이 되긴 하신다고요? 그렇죠. 충분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결론 내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입니다. 오랜만이죠? 요즘 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수학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외부 작가님들이랑 약속한 인터뷰, 그리고 권태용 소장님이랑 하는 영상만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책이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수학 영상을 열심히 찍어보려고 하니까요. 그동안 수학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이제 자주 인사드릴 테니까 제 영상 자주 찾아주세요. 구독과 알림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수학 복습, 후행에 대한 이야기죠. 선행, 현행이라는 단어는 자주 써도 후행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그런 단어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걱정은 하시잖아요. 지금 당장의 시험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중요해. 그게 현행이고요. 중등, 고등 때 배우는 게 엄청 많아지고 어렵대.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 된대. 해서 하는 게 선행이죠. 수학이 나선형으로 위계성을 가진 과목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탑을 쌓듯이 아래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결국 윗부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초화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고 가야 한다. 이게 바로 수학 공부 계획의 기본입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 아래 단계를 두드려가면서 탄탄하게 다지고 가는 것, 즉 복습 후에는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구멍이 지금은 작아 보여도 막지 않으면 점점 커질 겁니다. 아이들이 친구, 선생님은 물론 엄마한테도 자존심이 상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이 어려워서 기초부터 할래 라는 말을 못해요. 그냥 수학이 싫다라고만 합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봐요. 다 핑계일 뿐이죠.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왜? 쉽게 이해하면서 천천히 재학년 거를 소화해 오면서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비로소 바로 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후행은 우리 아이의 공부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초등 후행에 대해서 초등은 별로 배우는 것도 없고 어차피 연산만 하면 되지 중등 때 다시 나오니까 중등 수학부터만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을 결론 내드리면요. 후행은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후행을 해야 하는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학년으로는 초3, 초5, 그리고 초6이에요. 그리고 시기는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순수한 후행은 방학 때, 특히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면 좋고요. 학기 중에는 필요하다면 지금 현행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준다면 그 부분만 요약적으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초3은 초1, 2 때와 다르게 갑자기 어려운 내용들이 왕창 쏟아지는 학년입니다. 삼각형을 성질에 따라서 구분하기 시작하고요. 어려운 나눗셈, 분수, 소수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죠. 단위도 여러 가지를 배워서 헷갈리기도 해요.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아이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수학이 추상화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더 그렇죠. 그러니까 초3 겨울방학 때는 한 번씩 꼭 지난 1년의 과정을 꼭 복습하고 넘어갔으면 해요. 초5는 초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학년입니다. 6학년보다 오히려 더 어렵게 느끼는 아이들도 많아요. 첫 단원부터 그동안의 초등 수학에서 가장 많이 다뤄왔던 자연수의 사칙연산, 그것도 혼합계산으로 정신없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어렵다는 분수 연관 단원이 1학기에만 절반을 차지합니다. 약수와 배수, 중요 1학기부터 바로 나오는 중요한 단원이고 어려워요. 나머지는 쉬운가요? 도형도 연산의 영역으로 넓이 이런 걸 배우기 시작을 하고요. 중고등 수학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확률과 통계 단원의 기초, 평균과 가능성도 배우는 게 바로 초등 5학년입니다. 이렇게 초5는 어렵고 동시에 중요한 학년이에요. 초5가 제대로 복습되지 않으면 초6도 어렵고 중1은 답도 없습니다. 초6은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 배분을 배우는 때예요. 중등함수의 기초들이죠. 도형 단원의 비율, 특히 입체 도형의 비중이 높은 학년이라서 이때 도형을 제대로 못 짚고 넘어가면 중1이 어려워요. 그리고 초6 겨울방학은 초등 전체를 복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학년입니다. 초등 못했어도 중등부터 다시 하면 된다고요? 중등 수학은 초등 수학과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초 없는 아이들은 중등 수학 그냥 놔버릴 수밖에 없어요. 초등은 조금 부족해도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중등은 모르면 거의 외계어 수준입니다. 초6 다음이 중1이라 뭐 한 단계 높아진 거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초6이 그냥 커피라면 중1은 TOP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후행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후행은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아까 초6이 초등 전체를 복습해야 하는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초1부터 끝내고 초2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아이가 부족했던 영역, 단원이 있었다면 그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부족한 단원의 기초 단원들은 어떻게 찾나요? 제가 오늘 영상에 선물로 드리는 수학 연관 단원 맵을 보시면 됩니다. 이 맵은 한마디로 수학 단원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학 영역을 초, 중, 고까지 연결해서 쉽게 복습과 예습이 가능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학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어도 각 학년군에 배워야 하는 내용, 성취 기준은 동일하니까 연관된 단원들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후행은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될까요? 제가 방학 중에 하시라고 했죠. 꼭 단기간에 핵심만 보세요. 부족한 부분이 특정 학년의 일부 영역에 한정된다면 그 단원만 복습하시고요. 한 학기 전부라면 전체 내용을 굉장히 빠르게 복습할 수 있는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각 학년의 복습은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단원만 한다면 또는 학기만 한다면 이보다는 더 짧게 끝내야겠죠? 이 집중 기간에는 다른 과목은 조금 줄여주시고 수학만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빠르게 치고 빠진다. 네 번째, 어떤 교재로 후행을 하면 될까요? 간혹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 후행을 할 거라면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현행 때는 풀지도 않았던 심화 문제집으로 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후행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미 배웠지만 잘 모르는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모르는 부분을 난이도까지 높여서 다시 공부한다? 제대로 풀 수 있을지 만무하지만 아이는 후행학습 자체를 거부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학기 중에 풀었던 응용 문제집 수준의 문제집을 골라서 부족한 부분만 발췌해서 빠르게 풉니다. 문제집을 예전에 풀었던 거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문제집을 버려서 없다. 아니면 다시 새 걸로 복습하게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기본 문제들로 구성된 그런 문제집을 고르세요. 적당한 수준의 문제집으로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진행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현행 때 풀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못 푸는데요. 그것도 다시 푸는 후행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요. 다시 풀리지 마세요. 현행이 시바라면 다음 학년, 즉 선행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수학이 나선형이고 위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묻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또 나오게 되니까 그때 공부하면 되고요. 안 나오면 앞으로는 영영 볼 일이 없는 문제니까 잊으셔도 돼요. 후행의 목적은 구멍을 메우고 넘어가는 거니까 심화 후행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행을 결심하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후행학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뭘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어떤 교재로 해야 할지가 아니라 사실 학부모님과 아이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보통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제는 초5인 아이가, 예를 들어 초5인 아이가 3학년 문제집을 다시 푸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나는 정말 수학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예민한 그런 나이인데 중등선행을 못할 망정 내가 초3 공부라니. 하지만 이 걸림돌을 치워버려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잘 아시죠? 만약 아이가 끝내 거부한다면 문제집을 편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책이나 교과서 같은 것들은 학습 도구예요. 필요할 때 뜯고 잘라서 학습에 도움만 된다면 그런 것들 얼마든지 편집하시는 게 오히려 권장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편집한 문제집 표지에다가 예쁘게 훈련 도구, 시크릿 등의 이름을 붙여서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아이만의 수학 공부 방법으로 승화시켜 주시면 아이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후행학습을 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 연관 단어 맵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무조건 신청해 주세요. 딱 일주일만 나눠드릴 거니까 늦지 말고 신청하셔서 모두 후행학습 제대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저희에게 힘이 되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해주셔야지 저희가 새로운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릴 때마다 놓치지 않고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